이제 와서 보고 하는 말이 야 만화 같다. 야 시간 많았나 보다 이 사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하 내가 만화를 좋아했었는데 그런 열망이 좀 있었고요. 그 그림들을 그린 다음에는 그 그림은 한 장밖에 못 그리는데 이렇게 거기 막 꼬물꼬물하게 있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도 내가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욕망을 가지게 됐어요. 이제 그 사람들 사이 이야기가 좀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무모하게 이제 만화라고 하는 영역에 도전했죠. 만화는 주인공끼리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제 풀어가니까요. 그래서 하면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줄거리에 끝을 맺고 게다가 또 재밌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제가 뭐 한 10몇 년 만화를 했는데도 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노안도 좀 오고 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경기도나 이 주변의 풍경을 그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묘사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중에 진로를 선택할 때 네. 자기는 그림이나 이런 미대 쪽으로 가고 싶은데 가정 형편이 안 좋거나 또 부모님들이 반대하실 경우에 자기 스스로 이런 것들을 좀 개척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제가 그쪽 계통으로 또 전문이 아니어서 예.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떤 경제적으로나 어떤 그런 거 아니어도 자기 실력을 발휘해서 그런 꿈을 펼칠 수 있는 고민을 가진 친구를 만나셨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면 분명히 가지고 될까요? 아 정말 어렵네요. 대부분 예체능 친구들이 그런 꿈은 있는데 그거를 펼치려고 하면 공부 쪽을 집중해서 학과를 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없나 늘 고민을 많이 하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어떻게든 가면 그 방법대로 가면 되는데 예.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꼭 대학이 아니어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는 질문에 받으셨다면 어떤 답을 해주실지. 뭐 저는 그 제 직장에 근무하는 관계로 바로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그런 친구들 위해서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제 전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주로 학원을 못 다니거나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만화를 좋아했던 친구들이 아주 선호하는 대학이에요. 저희가 있는 대학이. 그렇지만 거기도 뭐 돈을 내야 되고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 적어도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친구들이 오는 거겠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이제 그조차도 안 되지만 열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는데 원초적으로 보면 그림 그리는 일 자체는 이렇게 다른 물론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연필하고 종이만 있으면 많은 것을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많은 깨달음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근데 우리 사회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것처럼 이렇게 착시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것이 모두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재미를 느끼면서 이렇게 그 창작이나 예술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제 나이 보면 너무너무 당연하고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어린 친구들의 조건은 그 착시 때문에 밀려서 엄두도 안 나는 지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이제 진실은 그냥 자기가 종이하고 연필 있으면 자기가 그림 그리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림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는 것과 표현하는 것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기록하면서 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은 뭐 시를 쓰는데 돈이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여기 지금도 시인이 된다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면 돈이 드는데 시인이 되겠어요. 돈은 안 들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시인이 어떻게 살지 이런 고민을 하겠죠, 이제. 그런 것과 뭐 일맥상통하게 딱히 어떤 조언을 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다는 얘기. 안타깝네요. 사소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홍대에 거기 호미 화방이라는 큰 화방에 가면 선생님들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뭐 민중미술 또는 그쪽 활동하시면서 하셨던 건지 아니면 거기에
달려 있는 그 사연을 듣고 싶습니다. 아, 홍대 앞에 가면 큰 화방, 호미화방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홍익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그 홍대를 나왔고요. 이제 초등학교 시절부터 홍익대학교 정문 앞에서 문방구를 운영하시던 분이 있으셨는데 그때부터 제가 학교 가면서 그 아저씨를 알았죠. 그리고 제가 대학 다니면서 이제 그 화방에서 미술 도구를 사고 그럴 때 이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화방을 물려주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호미화방을 운영하시는 분은 저희 이제 단골 사장님인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봤던 사람의 아들인데 저보다 나이 좀 많은데요. 어쨌든 그분이 운영하시는 거라 그분이 선뜻 그냥 그렇게 출력할 수 있게 그냥 간판을 출력할 수 있게 허락을 한 거예요. 그 계산대 위로 아주 액자선이 아주 크게. 저도 좀 부담스러워요. 거기 갈 때마다. 그 그림이 좀 우중충해서 화방을 밝게 하지도 못하는데 왜 그걸 계속 붙여놓고 있는지 색깔도 이제 바래서 띄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질문 또 있으신가요? 한 가지 정도 그림을 그리시다가 만약에 지쳤을 때 또는 그림에서 좀 피로함을 느끼면은 자기만의 어떤 뭐 회복하는 방법이 있으신지 아니면 뭐 음악을 듣는다거나 술을 드신다거나 방법이 있으신가요? 그림을 또 그림으로 제가 품으시는 뭐 열심히 안 하는데 사실 지칠 정도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이제 제가 몸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아주 잘 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본 작업이 잘 안 돼서 다른 걸로 힘을 북돋우느라고 크로키 같은 걸 좀 더 많이 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본 작업은 좀 지지부진하고 진도가 잘 안 나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 작업은 에너지가 많이 들고 지속적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듯이 좀 지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잘 안 풀리면 정말 많이 지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낙서하는 거는 순간순간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힘을 받고 있는 중이고 사실 본 작업은 되게 지지부진해서 지금 약간 허탈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시기죠. 저한테는. 빨리 몸이 회복되면 이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질문 많이 하시던. 아까 그 부천 같은 데서 그러니까 의대에서 가르쳤던 예. 그런 거 그리려면 보통 막 높은 산 이런 데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올라가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걸 저녁에 그려서 다 그려서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야산 같은 데서 길을 몰라서 또 최악의 상황 막 비 오거나 근데 또 길을 잃었어요. 그런 적은 없으세요? 정말 재밌다. 정말 제가 그 산에 올라가거나 뭐 산보다도 이렇게 복도식 아파트를 무척 좋아하는데 경비가 서술한 복도식 아파트에 올라가서 내려다본 다음에 감을 좀 잡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뷰 포인트들이 있어요. 뭐 그 재를 안 맞고 괜찮은 데가 그 요즘은 이제 아이테코 같이 이제 공장식 그 아파트 있죠? 그런 아파트 옥상 아주 좋습니다. 꽤 높고 지역에 상당히 괜찮은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가면 꼭 그런 데를 찾아갑니다. 산에 올라가는 건 지금 같은 데는 아무리 올라가면 소용없어요. 나무밖에 안 보이니까. 겨울에 갔을 때만 산에 올라갔을 때 뷰를 보면서 동네를 조망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덕분에 저는 길을 거의 안 잊어버립니다. 너무 많이 잘 다니고 이렇게 길을 잊어버린 상황을 즐기는 편이에요. 뭐랄까 그런 일이 안 생기기 때문에. 뭐 그림 보셨지만 제가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죠? 길을 잃어버릴 상황은 안 됩니다. 경기도 일대 어딜 가든 저는 다 알 것 같아요. 다 그림에 못 담는 것이 아쉽죠.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순수미술 전공했습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은 그림의 분위기가 좀 남다른 것 같은데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은 순수미술 전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애니메이션만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런 차이점 있을 것 같거든요. 많이 있죠. 예.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극복을 시켜주는? 극복을 못 시키시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제가 순수미술을 전공했을 때는 이런 게 좀 있었죠. 그러니까 순수미술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한두 명의 화가를 떠오르신다면
떠오르시는 화가 있으세요? 아무나? 고 고호. 고호 고갱이 되고 싶다. 생각해 보세요. 고호는 37살에 빵 하고 죽었어요. 어느 사람이 갑자기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고호같이 되고 싶어. 그러면 자기 인생에서 조금은 예감을 하죠. 난 37살에 빵 죽을지 몰라. 그러면 누가 이게 슴슴이술 전공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꿈을 키워가는데 그 피카소처럼 성공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걸 각오해야 돼. 난 그럴지도 몰라. 뭐 이런 배고프 렘브란트도 아주 위대한 화가지 막 굶어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예감을 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저는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저는 결혼까지 했어요. 게다가 아이도 건실하게 둘 있고 뭐 아주 이게 화가로서는 꿈꿀 수 없는 그런 아주 환상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화가하면 일단 결혼도 힘들고 뭐 애는 뭐 전이고 뭐 이렇게 자기 하나 먹고 살다 못해 미쳐가지고 그림에 빠져 살다가 물감 덕지덕지 묻혀가지고 막 어디 뛰어나가고 막 그런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냥 굉장히 원만하게 잘 살고 있고 저는 또 그걸 즐기고 있는데요. 이제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꿈을 꾸고 시작했던 사람은 마치 가수를 꿈꾸는 사람들처럼 어떤 만화가들은 대부분 현세에 성공을 많이 해요. 우리가 존경하는 내가 되고 싶은 만화가들 이미 이제 어떤 작가가 되고 싶다. 그럼 그 작가는 이미 돈을 벌고 있거나 유명하거나 명예가 있거나 이래요. 그의 과거가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그 활동하다고 불행하게 갔다 이런 만화가들은 사실은 없죠. 만화가는 요즘 나오는 거니까 컴퓨터 프로그램 뭐 유명한데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만화는 또 대중의 또 이렇게 시선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랄까 학생들이 성공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커요. 그건 이제 갭이 있는 거죠. 제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고가 이루었던 어떤 일정한 그림의 도력 뭐 이런 거 막 이런 거로 이룬다면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런 거를 젊었을 때 이렇게 꿈을 꾸면서 이렇게 지내왔다면 학생들은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이제 누가 이루어낸 성공을 꿈꾸죠. 누가 이루어낸 뭐 만화의 필력이라든가 누가 이루어낸 만화의 스토리 짜는 법이라든가 이런 걸 꿈꾸지 않는 경향이 좀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될까라고 공부하는 것 속에서도 그 사람처럼 유명해지고 싶고 그 사람처럼 영향력 있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육의 갭이 생기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대중매체에 그림을 실어야 되는 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가수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에 뭐 득음을 목표로 노래를 하는 사람이 유명해진들 안 유명해지면 득음을 못했으면 안 유명해져도 실패한 거고 득음을 했으면 산골짜기에서 노래 불렀어도 난 득음한 사람이 하면서 돛 닦는 사람처럼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절의 정서가 우리 모두에게 약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워낙에 이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지금 한쪽으로 막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학생들한테 야 너는 좀 성공을 꿈꾸지 마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미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 타협점을 잘 찾는 게 아무래도 교육적으로는 중요한 것 같은데 무시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그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꾸어둔 꿈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푸는 게 현명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더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만나셔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늘 박수로